경수에게 1989년 1월은 영옥이 사라진 달이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달이었다. 영옥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경수는 불길함을 느꼈고 곧장 영옥의 본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옆 마을 최간애로 시집갔다는 차가운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경수의 청춘을 산산조각 냈다. 경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고 누구보다 순수하게 사랑했던 영옥이었다. 혹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경수는 몇 달을 그 동네 주변을 맴돌며 영옥을 찾았지만 최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문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절망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시간이 흘러 경수도 결혼을 했지만 영옥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행복할 수 없었다. 결국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이혼 후 홀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 그는 평생 영옥의 이름을 마음속에 옥처럼 간직하며 살았다. 60세가 된 그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했다. 옥빛 부동산. 옥빛은 영옥의 이름 옥빛청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외롭고 쓸쓸했지만 부동산을 사랑방 삼아 찾아오는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곤 했다. 민정은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김경수라는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 수소문에 나섰다. 봉제 공장의 옛 동료를 찾아내고 과거 연락처와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지난한 여정 같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옥빛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경수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민정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라니 경수 역시 영옥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민정은 옥빛 부동산을 찾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의 좀 할게요. 민정을 본 경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민정은 그 눈빛이 남편 경영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누가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이었다. 사실은 여쭤볼 게 따로 있습니다. 민정이 말을 꺼냈다. 네? 경수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펜을 만지작거렸다. 혹시 박영옥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름 석자가 나오자마자 경수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다. 모든 표정이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38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다. 떨림이 없는 정적, 폭풍 전의 고요였다. 민정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영옥이 겪었던 모든 일, 강제적인 결혼, 폭군 같은 남편,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야기를 마치 긴 편지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그때 뱃속에 사장님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결혼 후 점점 배가 불러오자 그때서야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내 아이가? 경수는 그 말에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그의 60년 인생이 그 한 문장 앞에 멈춰섰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30년 넘게 홀로 외로이 지내온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놀람, 충격, 그리고 이내 밀려오는 걷잡을 수 없는 감동과 그리움, 그리고 영옥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죄책감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영옥이가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입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홀로? 경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평생 짊어진 외로움과 영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민정은 조용히 경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는 사장님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평생을 저희 남편을 키우셨지만 첫사랑과의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경수는 겨우 눈물을 닦고 민정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내 아들이 살아있었단 말이지. 이름이 경영이라고? 우리 이름 앞자 하나씩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되뇌며 마치 기도를 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38년 만에 세상의 빛을 다시 찾은 듯 했다. 민정은 경수에게 지금 영옥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사직동 문학교실에 다니세요. 12시에 수업이 끝나요.
경수는 민정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영옥이가 그곳에 있단 말이지? 정말 고맙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문학교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경수의 얼굴은 기대와 공포로 창백해졌다. 수업이 끝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영옥이 보였다. 경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20대의 영옥이 고난의 세월을 거쳐 지금의 영옥이 되었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모습이었다. 영옥아. 떨림이 가득한 그러나 30년 전 그 청년의 목소리. 영옥은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세월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자신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경수였다. 경수 씨?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경수는 두 팔을 벌려 영옥을 힘껏 안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미안하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영옥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 아이처럼 울었다. 잃어버렸던 20대의 따뜻한 품, 자신의 유일했던 사랑. 그들의 재회는 지나간 세월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화단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정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준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그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노년의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봄날 다시 찾아온 끝사랑을 시작했다.